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선 조사를 할 때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면밀 조사를 해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3,000개 샘플에서 5,000개 샘플로 이제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 보고를 한다라고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니 빨리빨리 보고서를 해서 작성해서 올려라. 그리고 돈을 챙겨줄라 하니 뭐 열심히 해서 나중에 휴가라도 가라 했고, 사무실 오셨을 때 정산 내역서를 뽑아놔라. 돈 받아올게 해서 3월 거의 한 20일경에 내역서를 만든 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네. 돈을 받아올게 하고. 명태균 씨가? 네. 자, 그 내역서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3억 6천 정도 됩니다. 3억 6천 정도 되는 여론조사 했는데 비공개 여론조사 3천 샘플을 26회 정도 조사를 한 걸로 제 취재에서는 나왔고요. 직접 만나러 간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를? 네, 만나러 간다 해서 서울로 간다 해서 네, 그 서류에 봉투를 넣어서 이제 드렸거든요. 돈을 받아왔습니까? 못 받아왔습니까? 못 받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갑자기 이제 의창구에 보궐선거가 생기니 의창구로 가야 된다. 부랴부랴 선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의창구로 저희가 투입이 돼서 선거 진행을 했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여론조사 비용 국가가 김영선의 공천인 거예요.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김영선 국힘당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했던 건 명태균 씨가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를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사실상 대신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태균 씨와 함께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던 강혜정 씨가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며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윤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매일 3,000명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면밀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비용 가운데 3억 6천만 원을 받지 못했고, 대선 직후인 3월 20일쯤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비용을 받겠다며 서울로 올라갔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명 씨가 돈을 받아오지 않고 돌연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며 창원 의창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공천을 받은 김영선 전 의원은 재보선에서 무난하게 당선됐는데요. 결국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과 김영선의 국회의원 자리를 교환한 것이라는 게 강 씨의 주장인 겁니다. 강 씨는 앞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명 씨가 깜깜이 시기 여론조사 결과를 윤 후보에게 여러 번 보고했다고 말했는데요. 야권에서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답변을 하지 않았고, 명 씨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도 모자라 공천권을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의 대가로 퉁쳤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데요. 어디 시정잡배도 이러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그래도 국가의 지도자인데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일까요? 드디어 결정적인 탄핵 사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약 3억 6천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대선 후보 기간 동안 보고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예, 이거는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과 명태균과 항상 같이 하던 김영선의 보좌진이었던 강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폭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명태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매일 대통령 측에다 보고해야 돼. 샘플은 3,000개에서 5,000개. 이 샘플 조사를 갖고 와서 매일 보고를 해야 돼.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매일 보고합니다. 이 돈이 얼마냐? 이제 대통령 됐고 나한테 돈 준다고 하니까 정산서 써줘. 그래서 그 정산서를 들고 가는 겁니다. 3억 6천만 원이 선거자금으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당선되면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선거법 위반이에요. 대통령 선거하면서 선거법 위반이고요. 그 가서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을 안 받고 와요. 안 받고 와서 받아온 게 뭔지 아세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이라고 하는 의원 후보 공천이에요. 김영선 공천 대가로 3억 6천이라고 하는 것을 김영선 공천으로 받아오죠.
그리고 나서 김영선이 보궐 해 선거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김영선의 월급을 반씩 나눠서 명태균 통장으로 보내주죠. 그 보내주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 나온 그 강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해서 23억 수익을 받죠. 장모는 감옥에 갔죠.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하죠. 그리고 히림 등 용산 대통령실을 리모델링 하는데 코바나 컨텐츠 후원하던 자들이 다 관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관저에도 또 관여가 되어 있죠. 이제는 하다 공천에 개입하고 공천의 대가로 여론조사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탄핵 대상인데 이런 것이 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격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는데요. 어차피 죽을 목숨 다 까발기고 보겠다는 태세 전환으로 보입니다. 명 씨는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택을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초대 국무총리를 누구로 임명할지 조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실을 향해 거짓말이라면 나를 고소하라고 큰 소리까지 치며 의기양양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짓말이 아닌 거죠. 윤 대통령이 명 씨와 만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대통령실은 왜인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반응에 따라 어떻게 입을 열지 모르는 명 씨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철저하게 약점이 잡힌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가 말입니다. 국힘당 김영선 전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럼 어디서 보겠냐고 반문하며 매우 자주 들렸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뭐 커피숍에서 보겠어요? 대로변에서 보겠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뭐 우리 집에 우편 택배 배달하시면 뭐 수시로 오잖아. 감사원장으로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되시면 각 부처를 빨리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아는 자가 안내하는 거 아니에요? 내를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해야죠. 허위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임명하라고 조언했다며 빠른 부처 장악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자신이 지난 대선 여권 후보 단일화 성공을 시켰다며 자신을 인수위로 들어오라고 안 했겠냐, 결정권자, 즉 대통령이 오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말은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야권은 일제히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거론된 인사들은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수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약점이 잡히고 난리가 났는데 누구 하나 입도 뻥긋 못하는 상황이 한심하고 수치스럽다는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다만 명 씨는 수억 원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은 의혹에 대해선 무슨 소설을 쓰냐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미래한국연구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공식 회계자료도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역대 이런 정부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씨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나라를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짜 대통령 윤석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 맞는 것 같은데요. 끝으로 7일 있었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진풍경이 있었는데요. 방통위 내부 공익 신고자 색출을 위해 방통위에 상주하고 있는 18명의 수사인원이 국감장에 줄선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이 정권의 진짜 민낯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 정권은 끝장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증인 선서하신 18분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니, 세우세요. 맨 앞에 증인석 앞으로 좀 와주세요. 앞으로 앞자리로 쭉 서주시면 좋겠어요. 일렬로 좀 쭉 서주세요.
여기 저 검찰 수사관 손 들어보세요. 네 분입니다. 경찰청 수사관 손 들어보십시오. 자, 검찰에서 오신 분이 저 맨 마이크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왼쪽, 저쪽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서시고, 그다음에 경찰 6분 서시고, 그다음에 감사원 서시고, 국세청 이렇게 풀 위에서 좀 서주세요. 검찰 다음에 경찰, 경찰 다음에 감사원, 국세청. 질문하겠습니다. 방통위가 아니라 특별수사본부입니다. 검찰 수사관 다시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세 분입니까? 아까 선서 대표로 하신 이상준 경정, 마스크를 왜 쓰셨죠? 현재 수사 업무나 범인 검무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방통위에 와서 무슨 수사했습니까? 방통위에서 별도 수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수사관이 왜 방통위에 왔죠? 파견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파견을 갔던 것뿐이고. 무슨 일 했습니까? 수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검사 감독 업무를 맡았습니다. 수사를 한 건 아니다. 주원호 수사관, 예. 울산지검에서 파견 오셨는데 울산지검에서까지 방통위로 파견 올 만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파견한 게 24년 7월 22일에 23년. 24년입니다. 24년 7월 22일에 파견을 오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승진 인사 대상자였고 검찰청에서는 승진 인사 대상자인 경우에 타청으로 인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서울 쪽으로 인사 이동 대상자였기 때문에 기왕 할 것도 본인이 희망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보조금 감사 관련으로. 예? 보조금 관련 감사 일을 했습니다. 고소? 아니요, 보조금 감사 일을 했습니다. 보조금 감사? 네. 수사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수사하는 게 일인데 경찰 수사관도 수사가 일인데 와서 보조금 감사하러 왔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임성철 수사관과 양우석 수사관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직인데. 예, 임성철 수사관입니다. 현재 저도 지금 방통위 감사 담당실에 근무하면서 보조금 관련 감사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안 합니까? 네, 수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를 안 하는데 꼭 검찰 수사관이 와서 보조금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전기용 경정? 예. 업무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저는 지금 경찰청으로 복귀해 있는 상태여서 전에 저희 파견 때. 방통위 파견 때는 저희 그 감사 담당관이나 저희 팀장 등 상관에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감사 담당관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오신 유석균 감사관. 유석균 감사관입니다. 예. 조성은 처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받는 건 아닙니까? 제가 직접 지시받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를 공무원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지금 국민은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감사원 감사관, 또 국세청 조사 요원을 통해서 방통위를 인식합니다. 완전히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이렇게 대량으로 사정기관원이 방통위에 진주한 적은 해방 후에 없습니다. 박근혜 때도 없었습니다. 공무원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여기 전기용 경정. 예, 전기용 경정입니다. 5급이시죠? 헌법 5급이라 할 수는 없지만 경정입니다. 예, 헌법에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어요. 헌법 7조 내용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관 세 분 중에 누구 아는 분이 있습니까? 헌법 7조 공무원은 누구인가? 대답해 보십시오. 세 분 아무도 몰라요?
감사원에서 오신 네 분, 헌법 7조 공무원은 누구인가 아는 분 있어요? 공무원 아마 임용 교육 때 받았을 겁니다. 헌법이 130개 조문인데 헌법 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로 보장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어느 누구도 공무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하는 분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특히 김문준 감사관님, 최성렬 감사관님, 이진은 감사관님 세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파견 중이죠. 불법 파견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적법 파견 절차를 다 거쳐서 파견 많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그 파견 기간이 되면 인사혁신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받았습니까?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관 차원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몇 급이에요? 저는 4급입니다. 4급, 5급은 반드시 1년 이상 되면은 인사혁신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체 협의도 없었고 승인도 없었습니다. 불법 파견입니다. 즉시 원대 복귀해야 합니다. 동시에 행안부에 정원 감사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과방위의 의결로 감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요청을 이렇게 방통위를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놓은 이 방식이 이 정권의 권력 운용 방식입니다. 이걸 연성 독재, 연성 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백색 독재, 백색 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형식은 삼권 분립과 그리고 형식 기구들을 작동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다른 수단에 의한 민주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수단입니다. 국민들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18분이 지금 방통위에 파견됐었거나 현재 8명 또 감사관까지 9명이 외부에서 와서 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견 명령 받아서 왔을 뿐이지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을 보장하고 그리고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습니다. 이걸 해소해야 합니다. 저는 방통위의 사정기관 진주를 방지하는,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을 곧 과방위에 제출할 것입니다.